오늘 영상에 준비된 소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해서 볼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최근에 비트코인 SB 진영에서 최근에 우리 네트워크에 불법적인 공격이 감행된 것을 파악했다. 어떤 놈인지 몰라도 잡히기만 하면 절대 가만 안 둘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날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명 경제 블로거이자 투자자이기도 한 린 알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비트코인 SB 진영에서 아마 이 51% 네트워크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SB 진영의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0.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끔 사람들이 싫어하는 암호화폐가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스캠 코인들 빼고 싫어하는 암호화폐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비트코인 SB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버릇도 없으며 양심도 없어요. 얘네들은 암호화폐 업계의 공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미국의 또 다른 정치인이 암호화폐 구입 관련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베리 무어 하원 의원이고요. 최근에 암호화폐 3종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에이다, 도지코인, 이더리움을 매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 이 암호화폐 거래 대역을 좀 까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치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의 시초는 첫 번째로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위원회 지명 위원인 케이틀린 롱 씨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근에 JP 모건 측에서 작성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화 리서치 보고서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더럽게 나대네 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 보고서에는 엘살바도르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의 핵심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2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이야기하기를 왜 사람들이 월스트리트 크립토 리서치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잡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역시 거들면서 월스트리트의 분석은 있자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려면 국민들과 리더십을 봐야 한다. 나도 거기서 시작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시각의 월가의 분석을 또 퍼다 나르는 것이 국내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기자분들이 바쁩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안 좋은 소식을 열심히 퍼다 나르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동조하면서 비트코인을 까는 댓글들이 종종 달리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까고 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비트코인이 바닥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에 거래소들 내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 보유량이 2021년도 들어서 최저치라는 센티멘트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옐로우 블록 암호화폐 매체에서는 지금 유통 중인 전체 비트코인의 7.3%만이 거래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이를 숫자로 환산한다면 153만 3,235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7.3%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많은 양인가요? 적은 양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꽤 적은 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어제 나왔었던 소식처럼 지금 채굴자들도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죠.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큰 움직임이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의 일봉 지금 위아래가 꽉꽉 눌리면서 한쪽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진작에 튀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압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비트코인의 변동성 인덱스 차트를 보셔도 최근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조만간에 보여지려고 하고 있다라고 분석가인 윌리엄 클레멘테는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산당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했었던 중국 채굴자들이 채굴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죠. 지금 또 쭉쭉 올라가가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은 물론 해시레이트 상승을 도모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약간적으로다가 종합해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비트코인 숏 포지션.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녹아내리기 전에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했었던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이 하루 새 46.9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 정말 답답한데요. 내 이놈들 좀 그만두지 못하겠느냐라고 호통도 좀 쳐보고 싶은데 제가 힘이 없네요. 자, 그래가지고 오를지 내릴지 여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상황들은 긍정적이나 얼마 전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은 긍정적이나 이 숏 포지션이 또 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분석들 몇 개를 잠깐 추려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최근에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찐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34,000달러 위에서 안착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는 비트코인. 유명 분석가 비잔틴 제너럴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34,250달러 정도가 되면은 33,000달러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근데 만약에 34,25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음 저항인 35,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인 SM17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35,000달러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그 위에서 안착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면서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분석가들 역시 어디로 가게 될지는 크게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보여졌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여신은 하락과 상승 어느 쪽에 썩소를 날려줄 것인가?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여러분들께서도 조만간에 있을 큰 변동성 및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이런 큰 움직임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에서 월요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맞받아 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다면 최근에 불플래그에서 위로 뚫고 올라온 이 아벨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NFT 코인들이 또 불을 뿜고 있죠. 잘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디파이나 NFT 코인 중에 아직 크게 상승하지 않은 코인들을 잘 살펴보신 후에 발가락을 한번 담궈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기 전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재미나고도 슬픈 사연 한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명 분석가 네브라스칸 구너가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이 사람 그렉 쇼헨인지 스코엔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좀 그만 괴롭혀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 때는 바야흐로 2011년 5월 16일 그렉 씨는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남깁니다. 내가 비트코인 1700개를 0.06센트에 사가지고 30센트에 팔았었다. 아,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8달러까지 올랐어. 팔지 말걸 하면서 후회를 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올 정도의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1700개를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었던 그렉씨. 그는 2021년 4월 29일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올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팔아버린 비트코인 때문에 나는 우울하지 않고 아직도 잘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제발 나한테 비트코인 가격 좀 그만 말해라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사람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여기는 이놈, 이 자식이 바로 밑에다가 글을 남기죠. 네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었다면 1700개 비트코인 곱하기 53,500달러, 너는 9천만 달러 정도를 날린 거다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약을 깨작깨작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임마. 왜 남을 우울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냐, 이 심보가 고약한 녀석 같으니라고.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작년 비트코인이 3,800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그 근방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올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팔아버렸던 사람들 미래에 비슷한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의 짧은 전래동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 좀 재밌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스파게티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들 덕분에 제 채널은 오늘도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